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젠 정말 사는 것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네요. 친구들한테 털어놓고 싶다가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제게 일어난 일들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차라리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나을 것 같더군요. 그렇게 입술만 달싹이길 수십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털어놔야 제가 숨이 쉬어지고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이렇게 익명의 공간에다 글을 써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조금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조금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저는 정말 얼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금슬도 무척이나 좋았고 무척이나 화목했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구성원은 저희 부부와 저희 사이에서 태어난 딸아이, 이렇게 3명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이고 딸아이는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공부도 무척이나 잘해서 저희에게 항상 100점짜리 시험지만 가져다 주었어요. 저희 부부의 큰 자랑거리였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했으며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았고 정말 무척이나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일군 가정은 제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행복은 정말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거든요. 저는 남편의 정확한 수입을 모릅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남편과는 선을 보고 만났고 1년 정도 교제 끝에 식을 바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제게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고 저 또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서 전업주부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조금 꺼려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언젠가부터 그런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는 막연하게 느껴왔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져서 너무 익숙해졌던 나머지 남편이 얼머부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저도 그렇구나 하며 넘긴 것이 화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무슨 업종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투자하는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업종이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죄라면 죄겠죠. 어찌되었든 저는 남편에게 따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사실 매달 받는 생활비 자체도 다른 가정에 비해서 매우 넉넉한 편에 속합니다. 생활비로만 제게 500만 원 정도를 주거든요. 그 외에도 저희 형편은 넉넉한 편에 속했죠. 사실 일반 회사원 월급을 뛰어넘는 금액이 저희 집 한 달 생활비로 쓰입니다. 보험이랑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를 쓰면 돈이 남아 돌아요. 그 남은 돈은 제가 따로 저축을 하거나 제 용돈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매달 정확하게 500만 원씩 쥐어주며 생활비라고 하니까요.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이 전부 도맡아서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남편이 저보다 경제관념이 더 좋고 우월하다고 은연중에도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정해진 금액을 생활비로 받아서 그 돈만 운영하는 것이 편하기도 했고요. 계절이 바뀌면 새 가족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각종 기념일이면 남편은 제게 정말 초호화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들을 사주면서 이벤트도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참 다정한 사람이어서 잘해주기도 했거든요. 정말 로맨틱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꽃다발을 종종 받고 손편지도 받고 그렇게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남편과 선을 보게 된 것도 저희 친정이 그리 부유한 환경이 되지 못해서 부잣집에 시집 가고 싶었어요. 떵떵거리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죠. 그래서 선을 봤습니다. 제가 선을 본 조건은 재력, 딱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물론 저도 아무런 스펙을 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지만 결혼 시장에 메리가트 있게 살아남기 위해 다른 여자들보다 눈에 띄기 위해서 팔자 한번 고쳐보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학창시절 내내 공부로 전교권에서 놀아서 대학도 손에 꼽히는 곳으로 입학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당연히 직업 또한 좋은 직업을 택했습니다. 시집을 여유로운 곳으로 가서 전업주부를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정해놨었고요. 남편은 그런 제 공부머리와 외적인 부분을 마음에 들어 했고 저 또한 남편의 부유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된 것이었고요. 서로가 원하는 니즈가 잘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 남편은 부유함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들도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로맨틱하고 정말 동화 속 왕자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솔직히 저는 조건 보고 결혼한 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과 비슷해지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했고 제 자신을 가꾸었으니까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뭐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길렀고 가사일도 해가고 남편의 내조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죠.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누렸던 그런 부유함과 여유로움이 누군가의 등골을 뽑아 나온 고열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받은 충격은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철석같이 남편이 투자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수익이 고수익이기에 그 말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또는 비싼 와인 이런 것들로 돈을 벌어들여서 배당금을 많이 받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남편은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면 조금 불쾌해하거나 불편해하길래 제 딴에는 배려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긴 거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한 투자는 불법적인 일이더군요. 정말 법에 걸리는 일 말이에요. 남편은 조직적인 구조로 사람들을 모았고 그 사람들과 합심해서 불법적인 일을 했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죠. 제가 듣고 앉아 있는데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고 입이 정말 떡하니 벌어졌죠. 불법 사이트 운영과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용은 정말 우스울 정도로 가벼운 죄였습니다. 앞장서서 사기를 치고 다녔고 불법적으로 경매와 거래를 통해 돈을 벌고 있더군요. 하루는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나갔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고 밤이 늦고 새벽이 다가와도 남편은 집으로 귀가하지도 제가 건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되질 않거나 말없이 외박을 한다거나 그랬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연락이 되질 않더군요. 처음엔 의아해했고 그 다음은 뭐 하는 건가 싶은 마음에 화가 났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걱정으로 잠 한숨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파에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다 깜빡 선잠이 들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 인터폰으로 누구시길래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냐고 경찰 부르겠다고 엄청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 소란에 딸아이도 잠에서 깨어나 제 곁으로 슬슬 다가왔죠. 그런데 소란을 만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당장 내 돈을 돌려내라며 경찰 부르라고 화를 내는데 정말이지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현관문 걸쇠를 걸고 문을 제대로 열진 않고 살짝만 열어 무슨 일 때문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게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무슨 관계냐고 화를 내며 묻더라고요. 와이프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니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면서 그 좁은 틈새로 팔을 우겨 넣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허우적대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겁니다. 딸아이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더니 경찰에 신고했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뭐 돌아가는 상황이라도 알아야 해명을 하든 변명을 하든 할 텐데 저는 지금 남편도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영문도 모른 채로 쌍욕을 들으니까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게다가 집에 저와 딸아이밖에 없으니. 경찰이 도착해 저희 집 현관문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중재했고 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자꾸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오시면 공갈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적당히 행동하시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돌아가시라고 저는 대화할 마음도 없다고 하면서요.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뭐 그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경찰관을 대동하여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새벽에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딸아이는 몰라야 할 것 같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놀라서 뒤로 자빠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게 해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자면 첫째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세금 사기를 치고 다녔고 그렇게 피해 입은 금액만 4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명의도용을 이용해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셋째로는 그걸로도 모자라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고가의 물품들을 대상으로 말이에요. 마약이나 총기류가 아닌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남편의 신원을 조회해본 결과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법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 등을 해외 서버를 기준으로 돌리면서 돈을 정말 억소리 나게 벌어들였고 그걸로 형사 기소가 되어서 과거엔 징역도 한번 살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드러나는 남편의 실체에 정말 까무러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두 귀로 직접 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계속 자가로 알고 있었던 집조차도 저희 소유가 아니었고 다달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남편이 지불하고 있었더군요. 남편은 전날 밤에 어쩌다 발목이 잡혀 이 모든 죄목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래서 처자식을 집에다 버리고 몰래 혼자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의 와이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 사기액이 한두 푼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게 자꾸 남편을 어디에 숨겼느냐고 몰아세우더군요. 네, 맞아요. 제 남편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날 처음 알게 되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두 귀로 직접 들을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정말 많이 버거웠는데 자꾸 저더러 남편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결국 조사 결과 제게는 혐의가 없다는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잡아 족치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겠죠.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던 제 가정은 순식간에 파탄나게 되었고 게다가 파탄 원인이 되는 남편의 존재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살던 아파트도 나오게 되었고 친정에서 제게 작게 도움을 주셨고 그 돈으로 작은 월세방 하나를 구했어요. 딸아이의 학교에도 온갖 소문이 다 나서 딸아이는 자발적인 결정이긴 했으나 실상 강요받은 것과 다름없는 전학을 가게 되었고 항상 의젓하고 똑똑했던 딸아이는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 수중에 있는 돈들도 저는 비록 남편에게 생활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었지만 그 돈 자체가 불법적인 루트로 벌어들인 돈이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저 또한 급작스럽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결혼과 함께 단절된 여성은 일자리가 애초에 없었고 그 돈으로는 딸과 제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죠. 경찰에게 제 남편이 붙잡혔냐고 틈이 날 때마다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도 남편을 붙잡을 수가 없었고 언제 잡힐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고 나중엔 저모르게 술, 담배도 배운 것 같더군요. 딸아이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상처받은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기 싫었고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먹게 되기까지는 정말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러 개가 겹치게 되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을 수 있게 되더군요. 이런 말이 엄마로서 하면 안 된다는 소리란 사실을 당시에도 저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충격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그나마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 하며 삶에 대한 애정이 점차 사라졌고 죽고 싶다는 욕망이 하루하루 커져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우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집 근처에 사람 인형이 하나 보이더군요. 또 피해자들인가 싶어 너무 두려웠고 저는 저희 남편 아직 저한테 안 왔다고, 안 왔으니까 그만 좀 찾아오라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더군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했다시피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얼굴빛 한 점 상하지 않고 반질반질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는 남편의 말에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밀항을 통해 잠시 중국으로 나가 피신해 있었다고 했고,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남편의 친한 동네 동생 아는 형, 그렇게 다섯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남들 등골을 쏙쏙 빨아먹으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해서 저와 딸아이도 피신시키고 싶었으나 자신이 너무 늦게 눈치채서 어쩔 수 없이 고생하게 뒀다며 자기 마음도 편치 못했다는 말을 잘도 짓거리는데 저는 저놈이 무슨 미친망언을 하나 싶더군요. 이미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딸아이는 그 옛날 사랑과 배려가 충만한 아이가 아닌데 말이에요. 이혼을 요구하니까 자신이 법정에 설 것 같냐고, 자신이 법정에 서면 날 잡아가라고 자기 손으로 자기 손목에 수갑 채우는 꼴밖에 더 되는 거냐고, 어차피 혐의가 없는 걸로 풀려나지 않았냐고 아주 뻔뻔스럽게 우겨대는데 살인자의 마음을 처음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더군요. 저와 제 딸을 망가뜨린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에게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남편을 쫓아내고 주저앉아 엉엉 우는데 방문이 스륵 열리더니 딸이 나오더군요. 딸아이랑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딸아이도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히면 안 되었던 건데 저희 모녀는 그날 새롭게 출발하기로 다짐했고 바로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알지 못하는 곳을 가서 집을 새로 구했어요. 딸아이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하더군요.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막상 해보니 할만하더군요. 딸아이는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저는 낮이나 밤이나 일을 해서 작은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돈을 벌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위자료든 뭐든 정말 다 뜯어내고 싶었는데 그게 말이 쉽죠. 범죄자 신분으로 된 남편이 가출을 한 사유로 겨우 이혼에 성공했고 딸아이와 저 둘 다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친정에서 작게 돈을 마련해 주어서 그 돈으로 현재 생활하고 있고 저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경력이 오래 단절되어 있다 보니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아직도 어렵지만 딸아이와 힘을 내서 살아보기로 약속을 했으니 최선은 다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할 줄은 감히 예상도 못했었어요.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더니 제게는 계속 불행만 덮쳐오네요.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그런 돈으로 저와 제 딸도 호의호식했으니 남은 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남편과는 연락이 아예 끊겨버렸고 호적상으로도 가출로 인한 이혼으로 마무리되어 남남이 되었어요. 남편이 경찰에게 하루빨리 잡혀서 죗값을 톡톡히 치렀고 두 눈에서 피눈물을 꼭꼭 흘리기를 기도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저처럼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그렇구나 하고 넘겼던 모든 순간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